요즘에는 변호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변호사들은 다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알려야 되니까 이게 변호사가 어쩔 수 없이 인플루언서처럼 돼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막 영상도 막 찍고 막 릴스도 찍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이제 뭐 이렇게 살아오질 않았던 거지. 저는 그냥 조용하게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대표가 돼가지고 로펌 운영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고 요즘에 그런 밈 있잖아요. 의사가 수술만 잘하면 될줄 알았는데 요즘 뭐 많이 꽁트 나와요.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내 표정 약간 이런 거. 저희 업계도 되게 특출나신 변호사님들은 막 춤도 추고 막 연기도 하고 되게 능력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의 변호사님들은 다 공부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실력보다 마케팅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과 마케팅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이호영 대표님, 김수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업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 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잘 파는 사람들의 대표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라는 조그만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용산에서 난로연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케팅 어떻게 팔아야 할까입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식당 마케팅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고깃집인데 고깃집은 특히나 네이버가 중요해서 네이버에 주로 80% 이상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남들 하고 있는 건 다 아는데 블로그랑 홈페이지 등등등 많이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좀 중요해서 유튜브랑 인스타, 스레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플랫폼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은 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요즘에는 유튜브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럼 마케팅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원래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사할 때는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나? 알려야 되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상품력보다 이제 알리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좀 성공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상품이 있어야 그걸 알려서 돈을 번다는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마음이 막 조급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젊을 때는.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욕구에서 좀 상품력이 더 좋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더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네이버 키워드 이게 저희 업군 그러니까 저희 업종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가 2011년 이때를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지금처럼 위기가 아니었어요. 호황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딱히 못 느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항상 바빴어요. 계속 바빴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예를 든 거예요.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를 안 하는 회사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저희가 하는 공사의 금액 범위로 투자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분들이 없었던 거죠. 저희는 상업공간 인테리어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되게 심각하게 했고 그때 인스타도 처음 만들고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가 되게 중요한 계기였어요. 저도 마케팅 계속 하고 있었지만 매체를 확장하는 타이밍이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직후에는 경영이 한두 달 정도 안 좋았거든요. 하루에 몇백만 원 팔던 매장이 막 8만 원 팔고 이게 한 달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았던 게 처음에 그 한 달을 마주했을 때 너무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저 혼자 식당에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 그냥 혼자 찍었어요. 그게 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몇백 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조선일보 기자였던 거예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청년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조회수가 낮아도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매체 확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변호사들은 개업을 하면은 사건이 알아서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뭐 만약에 식당을 차리면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들은 마케팅을 안 하면 아예 올 수가 없어요. 지인들이
이게 처음에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싸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지인도 많이 없어서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네.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네. 개업을 했다라는 거를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을 해야 돼가지고 네. 처음서부터 좀 마케팅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시고 나서 부딪혀 보신 거잖아요. 그쵸. 뭐 여러 방식으로 예. 마케팅 해보셨을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전 블로그부터 배우고 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블로그를 네. 많이 썼었어요. 처음에. 네. 음. 순탄하게 흘러갔나요? 처음부터 조금 잘 됐었어요. 그때 이제 법률 상담 플랫폼이 이제 새롭게 나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좀 빨리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열심히 상담하고 또 친절하게 잘 해주니까 그 리뷰 그게 있거든요. 리뷰 창이. 근데 네. 리뷰가 이게 좋게 달리니까 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리뷰가 제일 좋은 마케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 네. 상담했던 사람이나 의뢰인분이 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다른 분들 다 네.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마케팅이 되고 상담이 들어오고 수임이 되고 네. 이렇게 선순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에 정말 성의 있게 인테리어 상업 인테리어 지식을 써서 포스팅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 진짜 몇 달을 지속했는데 아무도 안 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네.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나? 그러다가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영상을 다 비공개를 했는데 1타 강사 컨셉으로 해서 전자칠판도 한 500만 원짜리 샀어요. 네, 그래서 1타 강사 컨셉으로 상업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실패했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은 조금 폼나는 사진들 올리고 약간 그런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랑 그러니까 유튜브에 정리했던 지식을 인스타 카드 뉴스로 만드는데 그 정보 자체는 되게 피상적이에요. 정보는 훨씬 더 양질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막 팔로워가 일어나면 몇백 명씩 늘어가 있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제 인스타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 분야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되니까 많죠. 예, 엄청 많은 그러면 거죠. 이제 딱 특정 분야니까 그래도 적진 않잖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대표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네. 진짜. 와, 예, 그거는 뭐 대박이다. 진짜 그런 카피라이팅도 이렇게 막 문구도 잘 그 쓰고. 대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상업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 온라인상에도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주거는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점들이 조금 통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인스타에 릴스가 있을 때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 옛날이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좋은 계기가 된 거죠. 네. 상업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런 컨텐츠 많이 만드는데 대표님 내가 좀 캐주얼하게 되게 잘 푸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최근까지도 올리던 그 릴스들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냥 딱 모자 쓰고 그냥 캐주얼하게 카페 같은데 앉아가지고 계속 네. 얘기하고 저도 이런 봤어, 것들. 맞아. 지금 이제 카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카메라 아. 그 중고로 360만 원. 와. 일단 대표님 약간 좀 장비 좋은 거 먼저 처음에 전자칠판 사고 500만 원씩 사고 일단은 좀 통 크게 이렇게 팍 네. 투자하시는 타입이구나. 여기도 이거 한 돈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뭘 시작하시면 가감하게 확신이 들면 그런 과감하게 분들이 했다가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광고비를 쓰면 좀 녹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홍보 마케팅이 있을 거고 장기적인 홍보 마케팅이 있을 건데 저는 좀 장기적인 부분들에 투자하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측면입니다. 대표님은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식당업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마케팅 언제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장사 안 될 때예요. 매출 막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언더로 나오고 이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손님한테 잘못했나? 고객한테 잘못했나? 우리 음식이 맛이 없나?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데 그 와중에 인스타를 탁 키면 나하고 비슷한 아이템의 업종의 컨텐츠가 막 계속 떠요. 광고를 한번 태워볼까? 그때 딱 돈을 써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건 있어요.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는 어떤 관점에서는 장사가 안 될 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홍보의 전략은 장사가 뭔가 잘 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때 기획하고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안 될 때 딱 시작하게 되는 네.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만들 때도 하고 잘 될 때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해야 되는 마케팅이 다르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대표님은 어떤 점에 좀 비중을 두고 마케팅을 하고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은 아까도 계속 장기적인 관점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비용과 자산으로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파워링크 쓰면 비용이잖아요. 저희가 자체 채널을 만든다는 건 사실 자산이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채널 자체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회사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비용보다 자산의 관점에서 마케팅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 나가는 그런 것보다 집을 사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쵸, 실제로 유튜브 채널이 팔리기도 하니까. 그치, 내 자산이니까 내 채널이.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건 비슷한데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막 돈이 계속 나가고 광고비를 막 태워야지 돌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는 사실 진짜 돈을 많이 써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법조계 쪽은 네. 저희는 그런 뭐 돈을 감당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네. 초기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채널, 우리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자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두었던 것 같아요. 비슷해요.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런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저희는 마케팅을 돌리면 그분들은 뭔가 어디서 광고를 보고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1년 전, 막 몇 달 전 찾아두고 그분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신뢰도가 달라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초기 신뢰도를 형성을 시킬 수 있느냐. 저희는 맞아요. 이제 미팅을 해야지 처음 만나는 접점인데 그 전에 초기 신뢰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뭐가 있지 이제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사실은 이제 대표님 컨텐츠 만약에 다 보고 전환이 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대표님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어. 막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 처리도 너무 빨리 쉽게 되고 견적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교육 사업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게 저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섹시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진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고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내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 퍼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이버에 제일 집중을 해요. 예약이 90%거든요. 예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속대입 구역, 뭐 소고기, 속대입 구역, 한우, 속대입 구역 맛집 쳤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게 일단은 1번 채널.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마케팅비를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그 외적인 거는 뭐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개인 퍼스널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든다든지.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매출로 전환되는 건 되게 약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비용과 자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대행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명확하다 생각해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대행 맡긴다. 자산을 쌓는 데는 사실 이제 몰입도를 투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업도 재방문이 안 되면 신규 고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끝나고 일이 조금 풀렸다는 사실 외식 기업들이 일 많이 하면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씩 아니면 적게도 한 개 정도씩은 오픈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을 통한 재방문이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홍보를 얻을 수 있는 이득이더라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을 만들기가 어려운 업종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법적인 이런 뭐 송사 이런 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고객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사건을 한 다음에 잘 됐다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변에 막 알리면서 소개시켜주기가 내가 이렇게 고소당해서 뭔가 막 해결했어 친구한테 그걸 막 말하면서 막 여기 좋아 이렇게 하기가 맞네. 그렇잖아요. 바이럴이 안 되네. 물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뭐 정상적인 뭐 사업하다가 뭐 소송이 일어났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뭐 사이버 범죄나 이런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방문이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이제 열심히 해주고 결과도 좋았는데 과정에서도 진짜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어떻게든 저희한테 좀 좋게 해주려고 그런 고마우신 진짜 분들도 있죠. 그러면 진짜 큰 틀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사실 좋고 저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업 고객분들, 업체분들은 계속적으로 업체 사업 활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지속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사이버 범죄라고 하면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인가요? 그쪽도 하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명예훼손이나 업체분들의 대상으로는 뭐 리뷰나 협박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환불해달라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는 하지만 흔히 이야기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하고도 그게 득이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면 리뷰가 너무 중요하니까 식당도 그렇고 특히 병원
네. 뭐 이런 데 있어요. 네. 리뷰가 진짜 다 리뷰를 봐요. 네. 안 좋은 리뷰가 있다. 근데 뭐 네. 말도 안 되는 리뷰, 허위사실 이런 게 네. 있으면은 그거는 꼭 지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하거나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음. 진짜 괜찮은 변호사를 구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쳐요. 뭐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 당했다. 뭐 명예훼손 변호사 찾는데 사실 광고를 많이 돌리는 큰 로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파워링크에 막 쭈루룩 나오고 네. 정관들 네. 막 대단하신 뭐 검사장 출신 막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사진 찍잖아요. 맞아요. 많이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규모가 크고 광고가 많이 하는 로펌이라고 퀄리티가 똑같이 따라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좀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 하고 상담하는 태도를 좀 보면 돼요. 잘 들어주려고 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 분석을 해주는지 그냥 빨리 막 수임하려고 하는지 태도도 봐야 되고요. 이제 그 사건을 해봤는지 실제로 광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봤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분야만 뭔가 전문으로 하나? 왜냐면 법 쪽에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다 몰라요. 저한테 이혼 사건을 물어본다 몰라. 이제 아는 사람한테 뭐 소개시켜주거나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만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것만 이제 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를 보셔야 돼요. 변호사가 지금 4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쟁이 어느 정도로 치열한 거예요? 굉장히 치열하죠. 너무 많고요. 이게 이제 파일을 따져보면은 막 진짜 큰 사건들 대기업들 사건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그 소수에 한번 들어보실 때는 김앤장이나 뭐 이런 큰 대형 로펌에서 거기서만 이렇게 돌아요. 저희 같은 소규모 로펌이나 막 개업 변호사 1인 변호사님도 있고 네. 하면은 다 이제 개인 사건들 막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광고용 로펌들이 있어서 네이버 이런 파워링크나 이런 블로그 다 막 네. 몇십 개 돌리고 이런 쪽이 더더더 지금 좀 커지고 있거든요. 세력이.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조그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되게 힘든 거죠.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다양한 전략을 쓰고 각자만의 전략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자본력이네요. 네, 맞아요. 파워링크가 저희가 법률 키워드 이런 거는 뭐 10만 원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와, 부정 클릭도 엄청 많겠네요. 그 부정 클릭하면 맞아요. 네. 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맞아요. 뭐- 역시 사이버 전문. 그런 것도 있어요. 부정 클릭 조심하세요. 경쟁사 누르면은 그 위계와 업무방해죄라고 아. 저희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경쟁사 고소하는 거를. 그게 잘못하면 걸려요. 근데 그거 잡는 걸 어떻게 잡아요? 저희도 왜냐면 블랙 마케팅이라고 이제 외식 업체들도 좀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뭐 있어요? 이제 큰 단가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주요 상권에 뭐 상위 노출 파워링크 키워드 뭐 10,000원 가까이 하니까 오늘 거 빨리빨리 소진시켜서 내 거 위로 올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네. 뭐 매크로 사용해가지고 너무 자주 막 그 해당 IP에서 막 눌린다. 누가 봐도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누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IP 기록으로 이건 부정 클릭이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외식업도 엄청 치열하잖아요. 제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장사가 안 될 때 불경기일 때 더 막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파워링크도 그렇고 검색 광고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한 클릭당 300-400원 걸어놨던 게 지금 뭐 1,000원 걸어놔도 상위에 노출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보면 매출이 안 나올 때가 더 막 치열해지고 그 단가가 계속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효율도 떨어져요. 맞아요. 그냥 키워드 광고를 걸어두면 매일매일 돈이 수십만 원이 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 한번 접점이 되었던 재방문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경쟁이 맞아요. 진짜 치열한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한 게 예를 들어서 뭐 19년, 20년도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네. 강의를 하기도 하고 대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뭐 강의도 뭐 엄청 잘 되고 대행도 다 잘 되고 제가 했던 대행뿐만 아니라 대행사들도 너무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고 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B급 상권, C급 상권에 가서 마케팅으로 태워가지고 잘 되게끔 매장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좀 마케팅 비용도 계속 오르고 네.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용에 해당하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장사하다가 사업장을 지금 계속 서울로 옮기고 있잖아요. 고깃집도 오픈하고 국밥집도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 온라인 마케팅이든 오프라인 마케팅이든 뭐 사람 한 명이 지나가면 그게 트래픽이고 사람이 메뉴판을 쳐다보는 게
우리 온라인에서는 클릭 네.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해당하는 그 비용들을 또 오프라인 비용으로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입지가 좋은데 들어가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마케팅 자산을 쌓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권이 살아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런 현상도 또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이제 커뮤니티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 이런 걸 말씀 주실 수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외식업이라는 게 사실 그 3대 욕구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여도가 굉장히 낮고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한다는 게 관여도 높은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정보를 찾는 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거나 그런 정보성보다는 사실 공감이나 재미의 영역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형 컨텐츠를 만들거나 차라리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모은 다음에 그렇게 모아진 트래픽이 우리 매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좀 좋은 광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님이나 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신뢰 퍼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고관여 업이고 인생에서 몇 번 안 해요. 저희 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큰 쇼핑에 해당해요. 맞아요. 예, 그럼 뭐 차나 뭐 그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냥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흔히 얘기했을 때 뭐 구글링도 다 해볼 거고 회사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워낙 이제 약간 부정적인 정보나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내가 안 좋은 회사를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도 높은 그 항목이거든요. 그 변호사 쪽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일회성으로 광고비 태워서 하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문 분야, 우리가 했던 사건이나 전문적인 정보나 이런 걸 알리는 컨텐츠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블로그 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같이 앞으로 할 변호사의 얼굴을 보고 또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걸로 그냥 1대 다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보고 오신다 그러면은 상담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미 내가 말한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할게요. 유튜브에서 어떤 소재를 이야기해요 보통? 저희 하는 분야 관련된 성공했던 사례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뭐 저희가 했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공급자의 자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또 너무 많이 해요. 차별화시키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알리지 해서 이제 SNS는 노출의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저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게끔 하고 스레드 같은 데에서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게 약간 영역들을 좀 다르게 구별해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유튜브를 하는 것도 큰 관점에서는 홍보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더 넓은 범위들을 두고 왜냐면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사장님들이고 대표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대표님 출연하면 뭐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도 영상을 볼 확률이 크고 그러면 관심이 있고 핏이 맞으면 그럼 또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활동들이 지금 사실 저희 업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제 방식이기는 한데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조바심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당장 내가 이걸 투입해서 뭔가 결과를 낸다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맞아. 근데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정말로 인스타나 키워드 광고가 효율이 안 나와요. 3, 4년 전하고 완전 달라요. 그 돈이 녹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 잘하신다고 생각 드는 게 이 깔때기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깔때기마다 다른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깔때기를 점점 넓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런 것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분을 안 하고 다 똑같은 컨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뭐 마지막에 정보를 주고 전환을 시키는 게 제일 이제 좋긴 한데 처음부터 계속 정보만 이러다 보니까 깔때기가 확장이 안 되고 그 마지막 그 작은 깔때기만 이제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고객 전환이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근데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마케팅을 할 무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이버 범죄 쪽으로 그리고 신사업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신 거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우리는 모든 뭐 사건을 다 잘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국밥을 파시는데 국밥도 파는데 뭐 여기 쫄면도 맛있고 여기 김밥도 맛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진짜 똑같은 좋은 국밥을 팔아도 맛있는 국밥을 팔아도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기를 세팅을 해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외식업은 브랜딩과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공간 얘기하시니까 저희 공간 만들어 주셨잖아요. 초반에 난로연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컨텐츠나 뭐 마케팅을 한 게 아니고 공간감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좀 괜찮았어요. 어떤 분들이 손님들을 많이 왔냐면 일반 그냥 뭐 고기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있지만 제 눈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공존 쪽에서 이걸 만들었고 브랜딩 업체도 따로 있었거든요. 되게 웰메이드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소문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 쭉 보고 있으면 맨날 그릇 뒤집어 제끼고 어디까지 뭐 보고 있고 뭐 멜라민 유심히 어디까지 보시는 분들이 되게 사진 찍고 많았었어요 있고 그때. 체크. 그런 것들이 좀 그 일반 손님들한테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쨌든 인스타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처음에 그렇게 좀 홍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알잖아요. 만드는 과정도 보고 했었는데 대표님도 잘하셨던 게 고깃집을 하기 진짜 한 6개월, 1년 전부터 고깃집 가서 공부한 내용들 인스타에 계속 올리면서 그러면서 팔로워가 몇천 명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대표님 팔로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고깃집을 준비하는데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을 했겠냐 이것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공간이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온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정을 계속 올렸죠. 지금도 새로운 매장 준비하시면서 하고 계시죠? 지금도 이제 제 고향 거제도에 박금순이라고 저희 외할머니 성함인데 돼지갈비집 하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자영업자 700만이라고 그러나요? 600만이라고 그러나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도 고객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초반에 사장님들이 많이 와주는 게 자리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긴 많이 하거든요. 돼요. 네. 진짜 재방문 고객이 되기도 하니까 유효한 의미가 있다. 근데 결국 저희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딱 두 가지 같거든요. 첫 번째는 마케팅을 할 본질과 거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마케팅이 인플레이션이고 돈을 넣으면 녹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케팅할 본질과 거리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노출이 된다 한들 녹아버리니까. 맞아요. 저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요. 분야가 많잖아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분야를 하고 실제로 마케팅은 그거를 그냥 알린다. 마케팅을 하면서 느끼는 좀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객단가인 것 같아요. 저희 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는 외식업 너무 사랑하지만 대중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 상품마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마케팅을 제가 뭔가 더 해서 판을 키우고 이러기에는 객단가가 너무 낮아요. 전환비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케팅 쪽으로 더 역량도 키우고 싶고 재밌고 저는 좋아하니까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마케팅 쪽으로 더 풀 수 있는 게 많이는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나 인테리어나 뭐 차를 팔거나 그러면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어차피 한번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좀 이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해보고 싶고 재밌는 기획들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변호사들은 다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이게 변호사가 어쩔 수 없이 인플루언서처럼 돼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막 영상도 막 찍고 막 릴스도 찍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이제 뭐 이렇게 살아오질 않았던 거지. 저는 그냥 조용하게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로펌 운영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고. 요즘에 그런 밈이 있잖아요. 의사가 수술만 잘하면 되죠 않았는데 요즘 뭐 많이 꽁트 나와요.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내 표정 약간 이런 거. 네. 저희 업계도 되게 특출나신 변호사님들은 막 춤도 추고 막 연기도 하고 되게 능력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통의 변호사님들은 다 공부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식당업도 어떻게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후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삼계탕 집을 하는데 다하게 색깔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레시피도 어차피 다 보글보글하는 그 뚝배기에 나오는 거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르게 폭발적인 비주얼을 만들어야 마케팅적으로 큰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런 거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발상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외식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창의적이고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객단가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뭐 고기 팔고 고기 팔면 똑같은 고기면 좀 더 싼 데에 간단 말이죠.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해보면 물이 있으면 900원, 1000원 하면 900원짜리 먹잖아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점점 본질보다는 가격에 휘둘리는 그 저항선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이 난다 하면 좀 더 맞는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은 마케팅으로 뭔가 만들어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 한계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빨리 변해요. 인스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방식이 괜찮네 했거든요. 효율이 나쁘지 않네라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나를 모르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루언서가 되어가는 그런 것도 많이 맞아요.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표자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충 중 하나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가득 차면 못 하거든요. 근데 가득 찼을 때는 문의가 많이 와요.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부동산 이슈 아니면 개인의 이슈 뭐 여러 이슈로 진행이 거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일을 빼둬야 되잖아요. 빠그러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조급해지잖아요. 저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놀면 안 되는데 이번 달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놀면 안 되는데 사장님들도 똑같죠. 제가 너무 조급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마케팅비를 태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진짜 100만 원만 태워서 막 문의가 오던 게 500만 원을 태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와,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할 때는 문의가 안 오고. 근데 그 진짜 있어요. 절박하고 막 조급해하면은 오히려 잘 안 돼. 맞아요. 좀 느긋하게 이렇게 잘 되지 하면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또 더 잘 되고. 맞아요. 저도 어제 200만 원 태웠어요. 캐치 테이블에 태웠어요. 힘들어요. 좀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남명동에 위치한 난로연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네. 진짜 안 하시는 게 없거든요. 네. 모든 채널을 다 열어두고 광고를 하시니까. 도와주세요. 대행사랑 같이 일을 해보시거나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대행사랑 같이 일을 해본 적은 없고 지금 이제 제가 뭐 대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사연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PD님이 있어요. 영상 편집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연예인의 PD였다가 독립을 하게 되시면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착하고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신데 어쨌든 독립을 하게 되면 거래처가 처음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 잡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주백 릴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대행이라는 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그냥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으로 돈을 벌면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한데 누군가의 거를 대행을 해준다는 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조회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운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들 봉준호도 영화 개봉해버리면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회수나 그런 결과적인 거는 다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을 보장하고 돈을 받는다? 이거는 제가 제 스타일은 맞지 않아서 그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고 주백 사장님께서도 몇 달을 찾아오셨어요. 저를 이제 저희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보수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기획한 컨텐츠들이 잘 돼가지고 요즘에도 한 달에 1000만 이상 뷰는 계속 나오고요. 잘 됐을 때는 월간 3000만 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것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하고 있고 마케팅을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을 해야 저의 감도 안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주 좀 소극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대행사를 쓰시나요? 예전엔 조금 썼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로펌이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진짜 저희가 하는 사건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제대로 마케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외부에 있으면은 소통이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내부의 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소통하고 많이 안 상태에서 제대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어떠세요? 저처럼 식당 하시는 분들은 대행사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와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을 올리시고 나중에 인터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계속 전화가 와요. 안 해본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했죠. 당연히 모를 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을 하고 체험단을 몇 명 불러주고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해봤죠. 결국은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약간 사기 같고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대행사 맡길 일이 아니구나. 내가 공부해서 그 분야의 실무 수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컨택을 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다 따로따로 하죠. 종합 대행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블로그 체험단을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여기 하나 맡기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하는 사람 여기에 딱 맡기고 다 따로따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내가 하고 결국엔 좋은 대행사를 찾으려고 하면 아주 큰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분들이 저만큼 고민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전문가를 만나요. 근데 저희는 이제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예도도 없고 또 그만큼 고민을 안 해요. 흔히 이야기했을 때 인테리어
마케팅 방법 뭐 이런 거 블로그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고관여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맞아. 병원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장의 역할이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가장 핏한 방식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각각의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 모으고 그걸 시도를 하는 거죠. 다 알아야 돼요. 단가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단가가 적정한지도 알아야 되고. 맞아. 근데 대부분의 식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막 입 놀리는 거에 한 달에 200만 원에 뭐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하는데 결국은 그 전화하는 사람들은 영업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실행하는 사람 저 뒤편에 있는데 계약금 다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나서는 이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할 일이 없어요. 전화 진짜 많이 와요. 네. 맞아. 근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자기 주변에 1,000만 원씩 써본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 진짜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가 이제 어쨌든 외주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고관여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걸 모르면서 외주 대행사가 막 마케팅을 해놨는데 사실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마케팅에 대해서 그걸 함부로 좀 맡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맡긴다 하더라도 명확한 컨셉을 그리고 진짜 소통을 많이 해서 이제 딱딱딱 같이 하지 않는 한은 책임지지 못하도록 막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마케팅. 그런 점 때문에 뭔가 외주를 쓰는 게 조금 그렇다. 그래도 이제 외주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좋은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메이트 정도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어렵다. 어려워. 저는 어떠냐면 일종의 이제 메이트를 두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저보다 무조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똑똑하다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분이어야 돼요. 감각과 성향이 좋은 분은 아 이걸 해서 잘 안 됐어요. 이걸 해도 잘 안 되네. 근데 저는 약간 곁에 둬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핏이 맞는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분한테 어쨌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도 뭔가를 계속해서 하게 돼요.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프로젝트가 바쁘더라도 매달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좋다. 예, 흔히 얘기했을 강제로 때 어쩔 러닝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절반 이상이기도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 대표님 그런 강제성 부여하는 설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지금 이 스튜디오도 강제성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많이 불러보시지 않았나요? 많이는 안 부르는데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제 기준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3, 4년 전에는 일명 이제 푸디 하시는 분들, 마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컸는데 지금은 정말 효율이 안 나요. 보통 부르면 팔로우 5만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최소한 50만 원, 60만 원 이상 받고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터져요. 50만 원을 줬는데도 1만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안 나는 거죠. 저는 요즘에는 광고 단가 30만 원 넘어가는 인플루언서는 안 불러요. 결국에 효율이라는 거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인데 비용을 어차피 줄이면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비용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여도가 낮다 보니까 맛집을 누가 알려주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너무 마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진짜 맛집 하는데 소개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 이거 사실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네. 윤 대표님은 또 남영동이라는 위치가 명동하고 가깝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매장에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작년이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때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대실패했어요. 500만 원 그냥 슬퍼져요. 잠깐만. 공중분해. 네. 다행히 근데 고깃집은 11월, 12월이 곳간에 좀 네. 쌓일 때여서 돈이 좀 쌓일 때여서 크게 마음 졸이진 않았는데 네. 궁금했어요. 특히 중국 마케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남영동이라는 지역이 애매해요. 명동도 아니고 강화문도 아니고 종로도 아니고 서울역도 아닌 서울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상권이거든요. 네. 광고를 퍼부으면 외국인들이 이까지 올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실패했고 결론 지은 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외국인들은 관광 상권에서만 움직인다. 예를 들어 명동, 홍대 같은 아주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큰 돈을 부으면
넣으면 그만큼 효과가 난다. 근데 그 외 지역은 저처럼 큰 돈 쓰지 마라. 네. 대행사를 쓰신 거예요? 대행사 썼죠. 중국 샤오홍수인데 사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고 그 대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는 제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요게 어떻게 돼요 저게 어떻게 돼요 다 할 수 있는데 중국 마케팅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매출을 저도 너무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또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12시 1시 저녁에 6시 7시.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간대가 없어요.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저녁에 8시 9시에도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빠졌을 때 테이블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구글 평점 중요한가요? 외국인들 구글 많이 봐요. 구글 구글 맵으로 많이 봐요. 볼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구글 보고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기술로 중국 쪽은 샤오홍수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 쪽에는 중국 사람 올 저희도 그래서 샤오홍수 만들려고. 해요? 중국 사람 중국 쪽도 해요? 일을? 중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중국인들 관련된 사건들도 생기죠. 와 진짜 빠르시다. 저희 또 내부에 변호사님이 이제 중국어 네이티브 수준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고객들도 좀 잡으려고. 변호사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네. 마케팅 채널들 중에 어디가 전환이 제일 많이 돼요? 유입 경로는 홈페이지, 블로그가 진짜 많이 죽어서. 또 다른 법무법인들하고는 다르게 지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저희가 약간 비슷한 전략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도 맞아. 지식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상업 인테리어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저희 또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또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사진일 뿐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예,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러면 한 번 더 문의해 보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 홈페이지도 법률 지식들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관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제 주인은 진짜 막 퍼주자 이 느낌이에요. 제 노하우 지식들을 퍼주자. 이거까지 써야 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써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것만 갖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 필요한 사람들은 변호사도 찾게 돼 있거든요. 방송 출연 기회도 많으시잖아요. 출연하고 나면 좀 마케팅 효과가 있나요? 한 번 출연해봤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나서고 막 이렇게 드러내는 타입은 아닌데 뉴스 프로그램에 법률 코너 패널로 나와달라 그래서 생방송이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30분 동안 막 대본 외워가지고 했는데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그걸 누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서 사실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는 섭외 연락 많이 왔었어요. 정말 많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유부남이니까. 만약에 결혼 안 하셨고 출연 요청이 오신다고 하면 출연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해야죠. 밑에 변호사님들한테도 결혼한 거 숨기고 나가 농담으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표는 해야죠. 대표님은 나가실 거예요? 만약에 결혼 안 했다. 항상 나가고 싶어요. 결혼해도 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이혼 숙녀 캠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이혼 숙녀 캠프는 또 돈도 많이 준대요. 진짜요? 패널들한테. 패널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한테. 거기 나가는 게 날론하고 도움이 될까요? 조금 부정적인 이슈는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를 알리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뭐든지 도움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알리면. 맞아. 마케팅 분석은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그 분석이. 마지막에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가 현장에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만 하는 거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하고 자료 만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마케터는 아니니까 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얘기 이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바꿔보고 뭐 이 정도 그냥. 마케팅 비용은 어느 정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외식업 기준에서 보통 한 5% 정도 보는 것 같아요. 5% 이하 뭐 1, 2%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기본적인 것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때는 오픈 초기에 마케팅 비용률 상관없이 그냥 집중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는 일단 매출도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얼마를 목표로 하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목표 매출 세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쓸 비용도 계획을 어느 정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5%를 쓴다라고 하면 그 5%를 1년치로 해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300만 원 쓸 거다. 1년이면 3,6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적인 측면은 좀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희 매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케팅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로 컨텐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스레드에 글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거는 뭐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거의 수억대로 쓰고 막 그런다라고 엄청 많이 쓰죠. 이야기를 듣게 아까 됐거든요. 말했던 그 파워링크나 블로그 이런 거 대행 맡겨서 파워블로그 뭐 그런 걸로 되게 돈 많이 쓴다고 알고 있어요. 월에 막
많이 쓰는데 수십억도 쓰고 막 그렇게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런 방식을 따라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컨텐츠를 쌓는 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보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롤링시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광고 비용으로는 그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정말 적게 써요. 저희 매출에 비해서 뭐 작년 기준으로는 한 석 달 정도? 왜냐면 저희는 프로젝트가 차 있으면 마케팅을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들어와도 못 받으니까. 근데 일이 없을 때는 매출에 어떻게 보면 100%라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약간 조급할 그런 때. 예, 조급할 때 직원들이 일을 안 놀고 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놀 것 같다.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알아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놀 것 같다. 막 놀 것 하면 같다. 이제 미리 돌리고 놀 것 같다. 그래도 운이 좋게 막 노는 상황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확실히 마케팅을 돌렸을 때 모시는 클라이언트의 품질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프로젝트의 뭐 품질과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아시는 대표님들이 소개해주고 아니면 원래 저희 했던 클라이언트가 다음 작업을 했을 때의 프로젝트의 품질 차이가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마케팅을 돌리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제가 짜기 때문에 매달 에디터님하고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매달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케팅비라고 생각을 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매장으로 따졌을 때 매장당 한 200~3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면 300만 원, 뭐 적게 쓰면 100만 원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고.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최소 300은 써요 한 달에. 장사가 안 되면 더 써요. 어제 200만 원 긁었다고 했잖아요. 손님이 좀 없다 이러면 때마침 뭔가 제안이 와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비용이 진짜 저는 아깝더라고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매달 나가는 비용은 안 아깝거든요. 맞아, 남는 근데 거니까. 광고비로 돌리는 거는 그게 필요한데도 좀 아까워요. 공격적으로 마케팅비를 써볼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광고비는 아깝다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뭐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 거다라고 하고 맥북 프로 M4 뭐 제 사양에 맞지 않는 360만 원짜리로 결제를 하고 그 DSLR도 사고 별로 안 아까워요. 시작부터 당근도 끝까지 있고. 장비산 이야기로 그냥 같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본인이 경험한 마케팅 성공과 실패 사례. 제가 제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주백 대표님 릴스가 제일 성공적인 것 같아요. 기획한 대로 영상이 조회수가 더 잘 나와줬고 매출로도 이어지는 게 사실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릴스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될까? 제 건 해봤지만 다른 사람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저라서 됐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백이라는 순댓국집 릴스를 제작하면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매출로도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알게 돼서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릴스를 제작하는 게 지금은 제일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특정 막 그런 걸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뭐 유튜브를 예로 들면은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의식해가지고 그런 거를 몇 번 했었는데 잘 안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얘기 진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좀 재미없더라도 좀 해볼까? 해서 재미없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그래서 막 갖가지 케이스들 퍼주는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그거 보고 막 연락 줬다고 하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 이런 방향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대박 낸 게 없어서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호영 대표 주백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센스나 감각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특별한 재능을 지니지 않은 식당 사장님들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내가 직접 블로그 체험단을 부를 수 있거든요. 좋은 퀄리티를 가진 블로그 체험단을 부르는 거 그거는 추천드려요. 글을 쓰면 안 없어지거든요. 계속 누적되고 또 그중에서도 좋은 퀄리티로 글을 쓰는 사람을 선별해서 부르면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각적인 매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블로그 체험단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좋다. 저희 업에서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면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라. 부정적인 그런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진짜 최소한 사기를 치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의 회사 내를 증명하는 게 콘텐츠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테리어나 시공 이쪽은 진짜 항상 걱정하는 게 눈탱이 맞을까봐. 맞아. 그 고민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한 5천만 원이면 될 거 막 1억으로 하지 않나. 그러면 여기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었죠.